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뭐 공부했었냐면 지난 시간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하고 그다음에 실효성 확보 수단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집행까지 공부를 했어, 그죠? 이게 이제 대집행이라는 게 대신 상대방이 해야 될 의무를 대신 해버리는 거지, 행정기관이.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제 의무를 부과해. 그리고 이행하라. 언제까지 기간을 줘. 응? 상대방 국민한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급박한 상황이 아닐 때, 급박한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해라. 그 의무를 부과한단 말이야. 그런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해. 불이행해. 불이행하면 이제 목적이 뭐냐? 뭐 이행 안 한다고 벌 주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 이행한 상태를 만들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어. 응?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더니 장래 의무 이행 상태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야. 장래 의무 이행 상태를 실현. 이게 목적이야. 응? 그러면 이 목적, 장래 의무 이행 상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를 크게 말해서 강제 집행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강제 집행. 응? 이게 강제 집행, 행정상 강제 집행인데, 강제 집행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강제 집행 종류 4가지 있다고 했어. 4가지 그 외워둬야 돼. 뭐뭐 있어? 4가지. 응? 첫째, 대집행 안에 행정기관이 대신해버려. 응?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의무, 그지? 근데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의무는 대신해도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의무, 그지? 그런 의무를 해야 대집행하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너 의무 이행 안 해? 어디 언제까지 안 하나 보자. 돈을 부과해. 돈 부과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비슷한 게 벌금 같은 거 있어. 너 의무 이행 안 했다, 위반했다, 벌금 내. 그럼 벌금 내고 이행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미 끝난 거야, 그지? 그걸로 그냥 벌금 낸 걸로. 근데 이거하고 다른 거지. 목적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 이행하게 만들려는데 목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 의무 이행 안 해? 돈 내. 또 뭐 1년에 한 2-3차례 부과해. 또 이행 안 하고 돈을 냈어? 또 이행 안 하고 있네? 또 돈 내.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돈을 부과해서 압박하는 거야. 응? 언제 의무를 이행해야 돈 부과하는 게 끝나는 거야. 응? 그게 뭐라 하냐면, 자, 이거 잘 봐. 의무를 이행하게끔 강제하기 위해서 돈을 부과한다. 돈 부과하는 거. 응? 그래서 여기 이행 강제금이라 그래. 응? 근데 옛날에는 이행 강제금이라는 용어가 이제 지금은 완전히 보편화되고 법에 이행 강제금이라고 이제 딱 도입이 됐는데, 옛날에는 이걸 후진말로 불렀어. 아주 그지 같은 말로. 뭐라 하면 집행벌이라고 불렀어. 집행벌. 응? 지금 그지 같은 용어야. 응? 마치 벌 주는 것처럼 돼 있잖아. 진짜 벌이 아니거든. 진짜 벌은 이미 저지른 의무 위반에 대해서 너 벌 받고 끝내자. 이게 진짜 벌인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이행할 때까지 이행하게 만들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하고 또 비교해 보면, 이거는 대집행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행정기관이 직접 만들어 버리잖아, 그렇지? 철거 명령 안 따르면 직접 철거 상태를 만들어 버려, 그렇지? 이건 직접적 강제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근데 이거는 의무 이행 안에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돈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압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직접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적인 수단이라고 얘기를 한다. 간접적, 돈을 이용해서 압박한다 이거야. 상대방이 이행하게끔. 이행 강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직접 강제. 이거는 의무 이행 안 해? 하고, 그러면 행정기관 내가 만들어버려 놓겠다 하고 직접 만들어 놓는 거야. 응? 대집행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 응? 그래서 이것도 대집행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같이 전염병이 확산한다. 예방주사 맞아라. 의무를 부과했어. 지금은 의무는 아니다. 예방주사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 맞으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거지. 안 맞아도 처벌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 그지? 그래서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 응?
겁나기도 하지, 그지? 멀쩡했던 사람이 맞고, 뭐 갑자기 사망하는 일도 생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염병 예방을 해서 예방주사 맞으라는데 안 맞아. 근데 이거 대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대신 맞아줄 수가 없잖아. 대신할 수 없는 의무. 그러니까 대집행이란 방법 못 쓰지? 그 다음에 이거는 만약에 법에서 예방주사 안 맞으면 맞을 때까지 계속 돈을 부과해서 이 의무를 이행하고 압박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해놨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거야, 그지? 근데 아니 이게 뭐야?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있어. 그래, 나 안 맞고 이행 강제금 낼래. 그리고 계속 이행 강제금만 낸다고 쳐보자, 부과된 거. 근데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 결국 예방주사를 안 맞는 게 돼서 전염병 확산을 가져올 우려도 있잖아. 그렇다면 최후의 목적은 예방주사를 맞춰야 되는 거야. 응? 그럴 때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거야. 신체를 잡아서 그냥 강제로 주사를 놔버려, 찔러버려. 응? 이런 게 이제 직접 강제라고 하는 거야. 이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돼요. 응? 그리고 뭐 또 다른 예도, 뭐 영업하지 마라. 응? 영업 정지. 맨 처음에 뭐 한 달 영업, 뭐 몇 개월 영업하지 마라. 영업 정지. 약한 수단부터 썼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어서. 그랬더니 또 영업을 해. 몰래. 또 걸렸어. 그래서 이번에는 허가 취소. 이 허가를 취소시켜서 영업을 못 하겠는데 또 몰래 무허가로 또 영업을 해. 최후의 방법은 뭐야? 궁극적 목적은 영업을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때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가서 영업소를 폐쇄시키는 거야. 응? 아예 완전히 다 잠궈버리고, 응? 막 자물쇠로 잠궈버리고 여기는 폐쇄된 업소다 이런 거 막 붙여놓고, 응? 이런 게 이제 최후의 방법. 응? 그 다음에 돈 안 낼 때 쓰는 거, 세금이라든지 돈을 부과받고 안 낼 때 강제징수라고 해서 독촉하고 그래도 세금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갖고 거기서 돈을 걷어가 버리는 이런 조치. 응? 요거는 돈 안 낼 때만 쓰는 방법. 요거는 모든 의무에 대해서 이행 안 하면 다 쓸 수 있는데 최후로 써야 된다. 응? 하는 그런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집행 방법 앞글자 따서 대리직강, 응? 대리직강. 이렇게 옛날에는 대집직강 그랬는데 이제는 이 말이 더 많이 쓰이니까 대리직강. 응? 외워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집행했고 오늘 이행 강제금부터 공부합니다. 자, 이행 강제금. 자, 교재 499쪽에 자, 제목에 이행 강제금 해놓고 옛날 말로는 집행벌이라고도 불렀었다. 그것도 가지고 알아야 돼. 아직까지도 그걸 내. 이행 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불렀다. 응? 자, 동그라미 1번. 이행 강제금은 옛날에는 주로, 그러니까 이거 밑줄 치지 마. 주로 비대체적 자기 의무. 이거 무슨 뜻이야? 비대체적.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의무를 이행 안 하거나 또는 부작위 의무,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이걸 읽고 지나가. 이제 의무자에게 돈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할 때 상대방한테, 의무자한테 금전, 돈 납부하라고 명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줘서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응? 여기서 두 가지 공부한다. 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이거 이행 강제금, 금자가 들어갔으니까 뭐겠어? 돈 부과하는 거다. 이해하지? 자, 결국 압박을 주는 거야.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게끔 뭐 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강제. 간접적. 응? 요 단어 유의해야 돼. 요걸 직접적 이런 말로 바꾸면 틀리는 거야. 응?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응? 그 다음에 첫째 줄에 무슨 말이 있었지? 전통적으로 주로 대신할 수 없는 의무 이행 안 할 때 주로 써왔지만 셋째 줄 어떤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도 쓸 수 있다. 이거 중요. 어떤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도 쓸 수 있다.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 응? 대체적 자기 의무 이게 중요. 여러분 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신할 수 있는 의무 아니야? 그럼 뭐가 생각나? 대집행. 응? 그런데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대집행도 할 수 있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보면 철거 명령을 내렸어. 철거 의무. 철거 의무는 대신할 수 있는 의무잖아. 그런데
법에서, 건축법에서 행정기관에게 이제 철거 명령에 안 따르면 행정기관이 선택을 하게 돼, 선택을 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볼 수도 있고, 대집행, 강제 철거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은 강제 철거 조치부터 바로 하지는 않는다. 보통 행정기관이 조금 이행 강제금이란 걸 부과해서 스스로 의무자가 이행하게끔 압박을 좀 해보고, 두세 차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스스로 이행하게끔 압박을 했는데도 계속 안 한다. 의무를 이행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이행 안 하고 있는 게 공익에 큰 지장을 준다. 그러면 이제 뒤늦게 이제 강제 철거 조치를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통이야. 현실에 보면. 강제 철거가 좀 더 강력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금 약한 이행 강제금부터 부과를 해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논점, 셋째 줄. 이행 강제금은 전통적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의무에 이행 안 할 때 써왔지만, 셋째 줄, 대신할 수 있는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 이행 안 할 때도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뭐 얘기하고 있지? 이행 강제금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야? 강제 집행의 한 종류지? 목적이 어디에 있어? 장래 의무 이행하게끔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따라서 두 번째 줄에 벌 나오지. 벌. 행정벌이 아니다. 행정벌은 과거 의무 위반한 거, 과거 위반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재, 벌을 주고 끝내자는 거야.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했어? 과거 의무 위반한 것에 대해서 주차 위반 했다? 이미 의무 위반했어? 돈 승용차 같은 거 과태료 4만 원 납부하라. 그 돈 내고 끝나는 거야. 그지? 그걸로 말하자면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목적이 달라.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 자, 뭐하고 다르다? 과거에 이미 저지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 가하는 걸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벌하고 다르다. 돈을 부과하는 거지만 돈 부과하는 목적이, 기본적 목적이 달라. 다르니까 목적, 성격이 다른 거는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 법에서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놓고, 또 무슨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벌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부과하도록 돼 있어도 그 이중처벌로 안 봅니다. 그 두 가지 같이 부과해도 되는 걸 한자말로 뭐라고 부른다? 병과. 병과해도 된다. 병과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동그라미 2번 중요. 행정벌하고 성격이 다른 거다. 병과해도 된다. 이게 중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여러분, 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그 용어 들어봤어요? 일사부재리 원칙? 이걸 쉬운 말로 다시 보고 이중처벌 금지야. 아니, 죄를 한 번 줬으면 그 대가로 한 번만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지. 그 죄에 대해서 또 처벌하고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막 반복해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벌은 한 번만 처벌하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은 벌이야 아니야? 벌이 아니지. 목적이 어디에 있어? 의무 이행하게끔 만들려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키워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또 행정벌하고 또 차이점이에요. 벌하고. 중요한 얘기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판례로 확인해 봅시다. 판례. 자, 판례 1번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하지. 전통적으로 이제 대집행이라는 건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써왔고, 이행 강제금이란 건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의무, 이행 안 할 때 주로 써왔지만 반드시 이행 강제금이 대신할 수 없는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만 쓸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도 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셋째 줄, 다시 한번 밑줄. 이행 강제금은 뭐라고?
대신할 수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야. 이미 확인했지? 아까 한 거니까, 그지?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건축법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 철거명령, 대신할 수 있는 의무인 철거명령을 부과받고도 이행 안 하는 자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행정청이 선택해서 쓰도록 해놨어. 대집행을 바로 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지, 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래서 거기 그 다음 밑줄, 6째 줄인가? 그래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고, 따라서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재량으로 선택을 해서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약, 즉 이중제재라고 볼 수 없다. 이것도 중요. 그래서 시험에 잘 쓰이는 문구입니다. 그 문구 판례 문구가. 그 다음에 자 2번 판례의 골자는 뭐냐면, 자 첫째 줄 읽어보자.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물인데 허가를 안 받고 건축을,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고 무슨 용도 변경을 했나 봐. 그런데 법에 어떻게 해놨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또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줄 끝에 뭐 나왔지? 형사처벌. 자 밑줄 줘. 형사처벌. 이 형사처벌이 그냥 벌에다가 초점을 두면 이게 뭐야? 아마 재판에 넘겨가지고 법원이 뭐 벌금형 이렇게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에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고, 또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반한 거에 대해서 또 둘째 줄에 이행강제금 부과. 그러면 이 둘 위반 행위에서 형사처벌하는 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하고, 그 둘은 어떻대? 두 번째 줄 끝에, 그지? 그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행위를 달리하며 그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이익과 목적도 차이가 있으므로 결론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죠? 이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이 형사처벌이 말하자면 행정벌이야. 다른 말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했다고 벌 주는 거야.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목적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둘 다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이 말이지? 확인했지? 그 다음에 또 2번 판례 마지막 끝쪽에 가면 이거는 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야?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해도 된다. 응? 그치? 끝에 가면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그치? 다 확인하는 거야. 판례로. 응? 그 다음에 이거 또 3번 중요하다. 자,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납부를 안 하고 죽어버렸대. 납부를 안 하고.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주인이야. 이 건물의 주인인데 이 사람이 허가를 안 받고 여기다 옥탑방을 무허가로 증축을 했어. 무허가 증축. 그래가지고 이게 적발이 돼서 행정기관이 뭐 했어? 시장이 당시 이 무허가 증축한 거 철거해라. 언제까지 철거해라고 철거명령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안 해. 그래서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요? 시장이 A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 지금 부과.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언제까지 납부해라. 그래 납부도 A는 이거 부과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도 하고 또 철거 의무 이행도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납부를 안 했어요. 납부를 안 하고 죽어버렸어. 사망.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미 사망한 사람한테 징수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이 A의 이 건물을 상속인 B가 상속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B가 상속했어. 그러면 A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거 B에게 그대로 승계 이어져서 상속인 B가 A에게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을 내야 될 의무를 이어받느냐, 이게 문제야. 근데 결론 3번 이어받는데 안 받는데, 응? 이어받지 않는데. 여기 상속이라고 했지만 상속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건물을 돈 받고 팔았어. 그러면 새로 건물을 산 사람 A의 전 주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내야 될 의무 승계하지 않아? 응? 승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또 이 무허가 증축된 상태가 계속되면 B한테 다시 철거 명령을 내리고 안 따르면 다시 이행강제금 또 부과합니다. 응? 자, 중요합니다. 3번 첫째 줄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 키워드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 첫째 줄 끝에 상속인 등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 성질의 것. 그럼 끝났지 뭐. 결론은 일신 전속적 성질의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금지 부과하는 등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 무효다. 응?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의 신청을 했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뭐야? 이의 제기한 사람이 사망을 해버리면 그걸로 재판 절차 종료. 응?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 적법이고 납부해야 된다 결정 나왔어도 이미 죽었잖아. 그 사람 거둘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 절차 그냥 종료. 그죠? 네. 그래서 그 상속인에게 다시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여기 두 가지 다 공부해야 돼. 자, 주어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 일신 전속적 성질의 것. 응? 그러니까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다. 그지? 그 다음 문장.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나 승복 못해 하고 이의 신청을 해서 재판으로 넘겨졌다. 근데 재판 도중에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냥 재판은 그걸로 종료되는 거다. 응? 둘째 줄에 이미 사망한 사람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 무효다. 응? 이러니까 하여튼 3번 판례 매우 중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다 보자. 여기 있는 것들 다 뭐 하는 거지? 여기 있는 것들 다 의무 이행한다고 강제하는 거야. 행정기관이. 강제하는 건 어때? 국민한테 강제하는 건 국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지. 강제로. 법률 유보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그치? 모든 강제 조치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돼. 응? 당연하지. 그래서 이거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법적 근거에 의해서 1번 너무 당연한 거라 이런 걸 밑줄치고 한다는 건 기본을 벗어난 거지. 그치?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행강제금의 현행법 건축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률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야. 응? 별로 여기 밑줄치가 없어. 자, 쌍가루 3번 오른쪽 올라서 한 2개 정도 공부해야 됩니다. 부과 및 징수 절차 있지?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이행강제금은 성격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조치는 성질이 뭐야?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법을 집행해서 너 언제까지 이행강제금이나 돈 납부해라 의무 부과하는 거지. 성격 두 번째 줄 상대방한테 불이익 주는 침익적 행정행위. 이게 성질이야. 행정행위야.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 응? 침익적인 처분이야. 그러면 앞서 공부한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지? 상대방한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는 원칙이 뭐야? 상대방한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줘야지. 바로 그 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둘째 줄 끝에 행정 절차상 사전 통지 의견 청구 절차 거쳐야 됩니다. 이행강제금과 그 포인트.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한 건축법 규정을 예로 보자. 응? 그 박스 안에 들었죠? 자, 1번은 별건 없어. 동그라미 1번. 우리 허가권자는 하는 것은 이제 행정기관. 응? 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면서 그 기한까지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점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지? 읽고 지나가고 2번은 알아두자.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미리 뭐 하래? 미리 계고하래. 문서로. 계고가 이제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너 기한 내에 납부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만약에 계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돈 부과인데 그러고 재빠르게 의무를 이행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합니다.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행을 해버리면 부과 안 하는 거지, 그치? 어쨌든 2번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 응? 2항 알아둡니다. 3항은 읽고 지나가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일정한 금액, 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4항. 4항은 뭘 말하는 거야? 이거는 법마다 좀 다른데 건축법은 1년에 2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놨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의무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써놓은 거예요. 4항은 읽고 지나가고 이때 5항이 중요합니다. 5항. 자, 뭐라고 돼 있지? 첫째 줄 중간에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하면, 자,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된 거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 우리가 순서를 따져보면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 안 하는 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부과했더니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했대. 이행했어.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면 안 되지.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지. 응? 따라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할 수 없는 거지.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미 이행강제금 앞에 부과했었지. 부과한 건 거둬야 돼. 부과했으니까. 응? 그래서 5항에 뭐라고 돼 있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즉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된대? 첫째 줄 끝에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지 말아야 되지. 중지. 응? 하지만 두 번째 끝에 뭐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해야 된대? 징수해야 한다. 포인트. 응? 이게 의무 이행했다 그래서 이미 부과된 것까지 징수 안 하는 건 아니야.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됩니다. 그 포인트.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6항은 뭐라 돼 있어? 이 상대방이 이행강제금 부과받고도 기한 내에 안 낸대. 안 내면 어떤 방법을 쓰래? 응? 둘째 줄에 보면 지방세외, 지방세 말고 그 외에 지방세외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이런 거는 강제징수라고 우리가 그냥 압축해서 말할 수 있어. 응? 행정기관이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한다는 말과 이제 말로 생각하면 돼. 응? 왜냐면 이거는 그 건축법에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다른 법들에 보면 다 세금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판례를 또 몇 개 공부하자. 판례. 자, 1번은 판례 1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을 안 하면 설사 상대방이 설계 변경 신청을 하여 설계 변경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쨌든 아직 설계 변경 허가가 나기 전하냐? 그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어서 아직은 적법하게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인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응? 부연 설명 안 해도 이대로, 그지? 읽고만 가세요.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어. 자, 2번도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 건축법에는 신고하지 않고 건물 증거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물론 시정명령 안 따르면 넘어가세요. 자, 3번은 공부해야 돼. 3번 중요한 판례로 봅니다. 3번의 핵심은 자, 공무원이 이게 원래 건물을 짓고 있는 동안에 이게 위법 건축물이다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렸어야 돼. 근데 공무원이 그 위법 건축물이라는 걸 알지 못해서 건축하던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대. 그래서 건축물이 다 완공이 돼버렸다 하더라도, 즉 건물이 다 위법한 건축물이 다 완공된 후에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대요. 3번 요거 시험에 나왔어요. 3번 중요하게 여기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4번의 근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아까 뭐였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는데 상대방이 일단 의무를 이행했어. 부과받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새로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못하는 거지. 왜냐면 이행강제금 부과의 목적이 이미 달성이 됐으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이 4번 판례의 가장 핵심은 마지막 두 줄에 있습니다. 마지막 두 줄에 보면, 자, 뭐래서 부동산 실명법에 규정된 등기 신청해야 될 의무 이행기간이 지나서, 줄여 말하면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나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게 핵심이야.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기간이 지나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줄 보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았대, 아직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결론, 우리 아까 뭐였어? 의무를 이행기간이 지나서 늦게 이행했더라도, 그지? 이미 의무를 이행했다면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순서상 생각해봐. 행정기관이 먼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놓고 상대방이 그 뒤에 이행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해야 돼? 징수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징수해야 된단 말이야. 이미 부과된 거, 그치?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됐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했어. 안 했는데 법이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나서야 늦게 상대방이 이행을 했어. 그러니까 이 4번의 가장 핵심은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라는 얘기가 이제 쭉 돼 있고, 그래서 핵심,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설령 그 의무 이행한 시점이 의무 이행 정해진 이행 기간이 지나서 이행했더라도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아주 중요. 이해됐어요? 똑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자, 5번은 똑같은 얘기가 이제 뒤에 가면 어디 또 나오냐면 뒤에 쭉 판례가 나올 텐데 그냥 순서대로 하면, 자, 5번 판례도 중요하다. 자, 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를 할 것이고, 따라서 밑줄 5번 판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또 시정명령을 또 내리고, 계속해서 의무 이행하라고 시정명령을 반복해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한번 내려놓고, 그지? 이행을 안 하면 뭐해?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 있다가 또 보고 보니까 이 의무 이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의무 이행해라고 시정명령을 다시 내릴 필요는 없어. 그냥 이행강제 부과하겠다고 계고하고 이행강제 부과하면 되는 거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서 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응? 5번 끝에 알아두고. 그 다음에 6번. 자, 6번 판례의 핵심은 시정명령은 건물의 소유자한테만 내리는 건 아니다 이거지. 응? 건축물의 소유자한테만 내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6번에 읽어보자. 건축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위반 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한 내에 이행을 안 한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관리인, 건물의 소유자, 관리인 또는 점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법으로 정해놨다. 따라서 넷째 줄 끝에 비록 건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 상태를 직접 초래했거나 그에 관여한 바 없더라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아마 건물을 임대해줬다고 치자. 응? 건물주가 어떤 사람한테 건물을 임대해줬어. 근데 건물을 임대한 그 사람이 뭐 옥상에다가 불법 무허가로 뭔가를 설치해놨다. 그지? 그래서 행정기관이 누구한테 부과했어?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안 따르니까 누구한테 이행강제 부과했어? 그 임대인, 그 설치한 임대인한테 부과한 게 아니라 건물주에게 부과했더니 건물주가 뭐래? 응? 그거 내가 설치한 것도 아니다. 응? 임대인이 설치한 거, 임차인이 설치한 거다. 이러면서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그 관여한 바 없는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응? 자, 6번. 그것도 알아두고, 그지? 자, 아까 4번 판례하고 똑같은 이치가 7번 판례입니다. 7번 판례도 끝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응?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즉 의무를 부과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설령 의무 언제까지 이행해라 하면서 정해준 기간을 지나서 이행했더라도, 그지? 기간이 지나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응? 아까 4번하고 동일한 논리예요. 응? 어쨌든 의무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는 없는 거야. 응? 늦게 이행했더라도. 그 다음에 8번 판례도 또 알아둬야 된다. 그지? 자, 넷째 줄 끝에 보니까 뭐 국토계획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 이 법 이름하고 이 법이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은 아마 여기에 뭐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얼마, 뭐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얼마 이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나 봐. 응? 무슨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100만 원, 뭐뭐를 이행 안 하면 200만 원. 그러면 이게 뭐야? 딱 뭐뭐 의무 이행 안 하는 데 대해서는 100만 원이라는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라는 뜻인가? 아니면 최고 한도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뭐 8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행정기관이 적정한 액수를 선택해서 부과하라는 뜻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뭐래? 단지 상한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딱 그거마다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라고 정해놨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량이 없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에. 법이 정한 기준 금액 그대로 부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정된 액수. 응?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재량이 아니라는 거지. 끝에 가면 응? 상한을 정한 게 아니라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라는 거다.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9번. 자, 9번 판례는 이행강제금은 두째 줄,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는 돈을 부과하겠다고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장래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강제 집행 수단이다. 또 한번 우리가 확인했고, 그러므로 넷째 줄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건 이런 계고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응? 그거 밑줄 쳐주세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건 이런 계고라는 조치에 해당한다. 밑줄 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 9번 판례에서 가장 핵심,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가 이만큼인데 상대방한테 이만큼을 이행 안 했다고 하면서 응? 그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한 거야.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요만큼인데 그럼 요만큼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맞잖아. 근데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를 굉장히 더 넓게 잡고 이 초과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했단 말이야. 행정기관에. 그래서 읽어봐.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의무 불이행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를 한 다음에 이 초과,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의무를 이행 안 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 설령 그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위법이고 그 부과 예고를 한 후 그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한 처분 역시 위법이다. 응? 그러니까 골자는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 내용을 초과하는 의무를 이행 안 했다. 그러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안 냈다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위법이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부과해야 될 금액보다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보다 더 많은 의무를 엉뚱하게 이행 안 했다는 이유로 왕창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위법이라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응?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 알아둬야 됩니다. 10번도 알아둬야 돼요. 자, 셋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최초 독촉하는 행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최초 독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지? 대집행할 때 계고장 보내지. 근데 뭐 배웠어? 계고장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1차 계고장, 2차 계고장, 3차 계고장. 이때 상대방한테 새로이 철거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 첫 번째 계고만이고, 그지? 2차, 3차 반복적으로 한 계고는 단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한만 연기해 주는 거에 불과하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건 없다. 따라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1차 계고만이다. 이거 마찬가지지. 최초가 1차 아니야. 상대방한테 이행강제금 납부하라고 1차 독촉하는 거. 응? 요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건 이행강제금 납부하라고 다시 한번 의무를 또 부과한 거라는 얘기야. 응?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자, 11번 판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뭐 해야 된대?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다.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이때 그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면서 이행강제 부과할 그때까지 이행 안 하면 부과할 거다고 이제 계고를 그렇게 하라고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줘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래. 그지? 그런데 거기 둘째 줄 503쪽에서 행정청이 상대방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더라도, 상대방 측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게 명백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시정명령을 먼저 내려야 된다는 요건이 면제되는 건 아니고, 2차 시정명령은 1차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내려야 된다. 이런 뜻인데, 하여튼 밑줄 친 부분, 상대방이 설령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을 먼저 내려야만 돼. 내리고 이행 안 한다. 그럴 때 부과하는 거지. 상대방이, 내가 행정기관이 이거 의무를 부과해봤자 얘가 이행할 뜻이 전혀 없어. 그렇다고 시정명령 내리는 걸 생략하고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 두 줄.
설령 상대방이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 명백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함에 있어서 시정명령 요건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 시정명령을 먼저 내려야 된다. 응? 이거죠. 그 다음에 자 12번도 또 시험 중에는 굵은 글씨 써놓은 데 봐봐. 응? 자 5째 줄 끝에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 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무 이행 안 하는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여기 중요한 거지. 응? 그 상대방이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대요. 이게 핵심 단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대. 그렇다면 그 의무를 이행 안 한 기간 동안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기간,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왕창 이행강제 부과한 거는 위법이라는 뜻이야. 응? 그래서 자 시정명령 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그런 경우라면 그 밑줄 시정명령 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제외, 그 기간만큼은 제외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 응? 중요. 그 다음에 최근 판례, 그죠? 13번, 14번은 최근 판례로 아직은 시험에 안 쓰였는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13번 판례 보면, 자, 밑줄 치자. 5번째 줄 보니까 밑줄 친 부분 읽어봐.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 우리 아까 공부한 거다, 이거. 그지?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대. 그러면 어떻게 돼?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하지? 그런데 나아가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 취지에 부합하게 의무를 이행하려고 했어. 응?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신고. 아까 그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려면 뭔가 행정청에 신청하거나 신고를 해가지고 뭘 하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나 봐. 하려고 했는데 행정기관이 신청이나 신고를 거부했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게 된 결과가 됐잖아. 그렇다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행정청에 신청 신고를 했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그 신청 신고를 거부 내지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상대방이 받았던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정명령을 이행 안 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는 없다. 응? 없고 알아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이게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건축 허가를 받았어. 응? 건축 허가를 받고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건축 허가 받으면 뭐 허가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돼. 응? 원칙이 건축 허가 받은 지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건축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1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 가정을 해보자. 그래갖고 행정에 너 왜 착공 안 하냐? 응? 안 하면 뭐야 이행강제금은 불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고할 수도 있잖아, 그지? 상대방이 그러면 착공을 하려고 이제 언제부터 착공하겠다고 신고서를 냈는데 행정위원이 착공 신고서를 반려해 버렸어. 그럼 상대방이 착공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 착공 신고를 하고 착공하게 돼 있는데, 그지? 이런 경우 같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행정청에 필요한 신청 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했다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행정청이 만들어 버렸잖아. 그렇다면 의무 이행 안 했다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 살이 안 맞다는 얘기지. 응?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의무 이행 안 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 부과는 위법이다. 응? 자,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14번은 어떤 뜻이야? 응? 자, 읽어보자. 자, 셋째 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부작위 의무를 하지 말라, 이제 금지시키는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그러니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거나 또는 뭔가 의무를 위반하는 상태를 이제 중단했다든지 이렇게 됐다면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 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건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14번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그 시정 조치를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고, 그 시정 조치가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즉 부작위 의무, 금지, 뭐 하지 마라, 금지 의무를 명하는 그런 시정 조치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상대방이 시정 조치를 이행했거나 또는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 조치 불이행, 그러니까 의무 위반을 중단한 경우에도 과거의 시정 조치 불이행 기간만큼에 대해서 이행강제 부과할 수 있다. 이거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그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는 늦게라도 의무를 이행하면 이행강제 부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뭔가 의무를 뒤늦게 이행강제 부과되는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또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 불이행 기간만큼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좀 앞에 거하고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유의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지? 아직은 새 판례라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13, 14, 특히 14번은 조금 주의해 둘 것. 이거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거하고만 연관이 있어. 건축법 이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자, 마지막 문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국민 입장에서 보자 이거야. 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국민 입장에서 자기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위법이라고 생각해. 나 승복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두 가지 공부합니다. 대표적인 예 두 가지. 우선 여러분 국민이 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이 두 가지가 규정이 돼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 아예 그냥 결론적이라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뭔가 그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는 원래 불이익한 행정 처분을 하는 거야. 이거 특별한 불복 절차가 없으면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싸우라고 따로 불복 절차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별도에. 그러면 뭐로 싸우냐? 행정소송으로 싸우면 됩니다. 행정소송으로 싸우면 돼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거 안날부터 90일 안에 취소해달라 그리고 행정소송 제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농지법이라고 있어. 농지법.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적발이 됐다.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 등이 언제까지 농지를 처분해라. 농지 처분 명령이라는 걸 내려. 농지를 빨리 딴 사람, 농사 짓는 사람에게 넘기라, 팔아 넘기라.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안 따르면 농지법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이거 특별한 불복 절차를 따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자가 이에 승복 못하면 이행강제금 불과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래. 그럼 이의 신청을 딱 하면 행정기관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없어지면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바로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방법원이 소위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 그 법에 따라 법원이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주 특별하게 별도의 불복 절차를 따로 정해놓은 거야. 이런 경우는
다른 절차가 여기 다른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지만 별도의 다른 절차로 국민들로 싸우라고 법이 정해놨으면 그 절차를 밟아서 싸워야지. 이런 경우는 행정소송 안 됩니다. 행정소송은 별도의 다른 절차가 없을 때 싸우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 책에 불복 및 구제 절차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그 맨 아래 뭐야? 예를 잘 봐. 뭐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예 들어놨지? 그 밑줄 쳐줘.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이거는 뭐라고?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법이 정한 별도의 불복 절차,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응? 그래서 그 밑에 농지법 규정 예로 들어놓은 거지? 외울 필요는 없고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농지법에 이행강제 부과받은 자는 3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고, 그치?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방법원에 넘겨서 지방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응? 하는 예를 든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현재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 전형적인 그 예다. 그 외에 그거 하나 정도 남았고 다음 페이지에 판례 밑에 보면 특별한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놓고 거기에 뭐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입니다. 응? 첫째 줄 끝에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예 속에 들어있지? 응?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불복 절차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뭐로 싸울 수 있어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싸웁니다. 응? 이거 잘 두 가지 구별해 두세요. 응. 그래서 그 위에 판례가 두 개 들어있지? 1번은 별건 아니고 1번 뭐 말하는 거야? 아니 개별법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다투는 별도의 절차를 따로 두고 있으면 그건 그 절차에 의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다 이 얘기고. 그래서 2번 다시 한번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된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판례로서. 그래서 이행강제금 시험에 잘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직접 강제까지 하고 조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강제. 자, 의의 동그라미 1번 뭐라 했어? 직접 강제란 국민이 부과받은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행정기관이 직접 상대방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서 의무 이행이 된 것과 똑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죠? 자, 뭐 1번 정도. 근데 외우지 말고. 근데 동그라미 2번 직접 강제 조치의 특징. 이거는 의무 종류를 안 가리고 쓸 수 있어요. 뭐 대신할 수 있는 의무냐, 대신할 수 없는 의무냐 그런 거 안 따져. 동그라미 2번 끝에 모든 종류의 의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밑줄 모든 의무를 대상. 모든 의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의무가. 우리 아까 의무 종류가 딱 한정되어 있는 게 뭐였지? 대집행은 오직 대신할 수 있는 의무 이거로만 한정되어 있잖아. 근데 직접 강제는 그 의무 종류를 안 가리고 쓸 수 있어. 자, 동그라미 3번 공부해 둘 필요가 없어요. 동그라미 3번은 대집행하고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3번 직접 강제 조치라는 건 행정청이 직접 의무이행 상태를 만듭니다. 가로치고 제3자에게 대신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강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대집행 공부할 때 어떻게 했지? 철거 명령에 안 따른다? 행정기관에 가서 직접 철거할 수도 있고 철거업체하고 계약하고 제3자의 철거업체를 시켜서 대행시킬 수도 있잖아. 근데 직접 강제는 3자에게 대행시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집행은 행정기관이 돈을 들여서 일단 먼저 의무이행 상태 만들어 놓고 의무자한테 다시 어떻게 돼? 너 대집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 언제까지 납부해라고 부가징수하지? 근데 직접 강제. 그래서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부가징수하지만 직접 강제는 그냥 행정청이 자기 돈 들여서 의무이행 상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이점. 비용은 직접 강제의 비용은 의무자한테 징수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부담합니다. 그 첫째 줄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 뒷얘기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대집행하고 차이가 있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자, 알아두고요. 쌍거로 2번 법적 근거 및 한계.
1번은 별건 없습니다. 반드시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고요. 그죠? 다만 이거는 어떤 경우 있지? 아까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 안 맞는다고 신체를 잡아서 직접 찔러 넣어? 그랬다가 부작용나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사망하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강력해. 너무 강력한 수단이라 예외적으로, 몇몇 법률에 예외적으로 도입됐어. 읽고 지나가고, 그래서 오른쪽에 올라가면 박스가 나오죠? 그거 꼭 중요합니다. 이게 직접 몇몇 안 되는 직접 강제라는 조치의 예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번입니다. 2번. 영업소 강제 폐쇄가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영업장 또는 영업소 강제 폐쇄.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예야. 물어봐. 영업소 강제 폐쇄 그러면 머릿속에 딱 뭐로 연결해? 직접 강제. 응?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외에 1번 불법 체류 외국인 강제 퇴거시키는 조치. 응? 맨 처음에 뭐 했겠어? 불법 체류 외국인에서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시오. 응? 의무를 명했는데 의무 이행을 안 한다. 응?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 신체를 잡아서 직접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는 겁니다. 응? 강제 퇴거 조치.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법 집회 시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돼? 해산 명령을 내려서 해산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는데 해산 안 한다? 경찰이 직접 강제 해산시키는 조치. 응? 네 번째 예방주사 맞으라는데 안 맞는 자들에 대해서 강제 예방접종하는 조치. 응? 한 4개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응?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두 번째 거라고. 영업소 강제 폐쇄시키는 조치. 응?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쭉 눈을 읽어봐. 직접 강제로는 강제 집행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필요 최소한도에 한해 해야 되는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특히 세 번째 줄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민한테 불이익이 덜 가는 수단을 써서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먼저 쓰고, 그런 방법 갖고 안 될 때 한해 최후에 써야 되는 방법이다 이거야. 응? 그거 중시하고. 자, 불복 및 구제 동그라미 1번. 직접 강제는 성질이 뭐야? 권력적인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는 우리가 처분으로 본다 그랬어요. 처분에 해당되니까 뭐야?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주사 찔러 넣는다든지 영업소 강제 폐쇄시키는 거는 장시간 지속될 수 있으니까 소송을 통해 취소받으면 구제될 수 있습니다. 응? 그러나 예방접종 강제로 주사 찔러 넣는다든지 또는 첫 번째처럼 불법 체류 의견 강제 퇴거시켜서 비행기 태워갖고 그냥 날려보낸다든지, 그러면 이미 짧은 시간 내에 끝나버린 거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취소받는다 해도 의미가 없잖아. 그럴 때는 다 짧은 시간 내에 끝나는 거는 현실적인 구제 방법은 위법한 조치로 인해 피해 입은 거에 대해 돈으로 배상받는 손해배상이 실질적인 구제 방법으로 남게 된다. 이런 논리는 앞에서 대집행할 때도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 아는 거. 어쨌든 동그라미 1번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에 해당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지?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위법한 직접 강제를 한단 말이야. 행정기관이. 응? 예를 들어서 하여튼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공무집행하는 거에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게 성립이 돼요. 처벌 대상이 되겠죠. 근데 공무원 측이 위법하게 공무수행을 하지 거기에는 저항해도 정당방위라고 해서 죄로 보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위법한 직접 강제 조치에 대해서 상대방 국민이 대항, 즉 저항을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고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1항하고 3항 이렇게 공부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강제 징수하고 그 다음에 즉시 강제 이런 거 행정조사 이런 걸 공부합시다. 자, 쉬었다 해.